임주화 대표와 함께하는 투자 심리 지도.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투자 심리 지도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채워줄 마음으로 주식하는 우리 임주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임주화 대표 의상이 아이돌 같은. 아 그래요? 저 네. 오늘 색깔 맞춘 거 아니에요, 저희? 뭐 약간 색깔을 맞춘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임주화 대표 지금 벌써 시간 참 빨라요. 5강까지 달려왔습니다. 1강, 2강, 3강, 4강 굉장히 지금 뜨겁고 이제 5강으로 달려왔는데 3강부터 시작했어요. 예. 지금까지의 주변의 반응, 그리고 또 임주화 대표 촉이 좋으시잖아요. 임주화의 촉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 마음의 몇 % 정도를 내가 빼앗아 왔다 생각하시나요? 현대건설, 한화시스템, 카카오페이면 충분히 네, 난 빼앗아 왔죠. 난 네. 종목으로 그냥 네. 승부를 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임주화 대표께 지금 열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하나 임주화 대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2026 투자심리지도 패키지 151-3490으로 전화하시면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료는 일단 바꾸보자. 제가 무료는 일단 바꾸보자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안 좋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선물 저희가 잠시 후에 강의를 듣고 마지막에 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5강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주화의 투자 심리 지도 그 5번째 이야기, 왜 고수일수록 매매가가 적어지는가, 요 내용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화 대표의 5강 지금 출발합니다. 임주화의 오늘 투자심리 지도는 왜 고수일수록 매매가 적어지는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다림이라는 심리 기술을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와 그 상태를 하버드 행동심리학엔 어떤 학문으로 나와 있고 월스트리트에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 이 자료를 가지고 제미나이나 GPT에다 돌리시고 차트를 넣으시면 여러분의 AI가 똑똑해집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고수는 매매를 줄이지 않고 결정을 줄인다가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지만 매매가 적어지는 것이 고수인지에 대한 방법은 제가 뒷부분에 1, 2, 3을 넣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는 가만히 있는 거, 안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수는 기회를 못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가까이서 볼 수도 없기 때문이겠고. 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고수는 기회를 덜 보는 게 아니라 결정해야 할 순간을 의도적으로 줄입니다. 매매 횟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질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버드 행동 의사결정 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의사결정 빈도가 높아질수록 오류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돼 있고, 제 제로 베이스는 23강에 연계가 돼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헤지펀드나 기관들이 트레이딩 수를 제한을 걸어두고 월간별, 분기별 결정 상한을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적게 트레이딩을 하지만 확실한 결정이 성과 안정의 핵심이라고 보고 트레이딩하고 있는데,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인간은 이런 심리 상태로 시장을 대응을 하고, 좀 잘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다가 손절을 거는지 리밋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AI가 본격적으로 그냥 단순 로봇 어드바이저를 넘어서서 프로그래밍 매매의 시장이 문이 열렸는데, 2024년 8, 9, 10, 11, 12월은 슬리피지가 되게 많았고요. 2025년은 테스트 구간이었는데 지금 싼데 왜 안 가지 이 주식, 이런 게 없어지고 나스닥처럼 밸류가 맞으면 그 실적에 맞게 본인의 가격을 찾아가는 그냥 빠른 돌파 매매의 상방장이 여름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름이었던 이유가 항상 개인들이 여름에 많이 차익 실현, 손절을 많이 했기 때문에 AI가 반대로 여름 타이밍을 매수 기회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도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다음 순서는 초보는 기회를 찾고 고수는 기다릴 이유를 찾습니다.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야 되죠? 이제 고수는 다르게 보습니다. 지금은 왜 안 사야 하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이는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 구조의 차이고요. 지난 1강부터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제 강의 자료들을 AI에게 그대로 넣으시면 이 단계까지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는 정보의 차이가 아닌 사고 구조의 차이고, 고수는 행동보다 행동을 유의할 조건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하버드에서 인지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 핵심 개념이 숙련자는 행동 트리거보다 행동 금지 조건을 먼저 설정한다라는 항목이고요. 제 강의에서는 제로베이스 24강의 투자의 심리적 편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선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기관 트레이딩을 할 때 변동성 과다나 뉴스 이벤트, 정책 불확실성 구간에는 매매 금지 구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AI는 외인이 매매 금지 구간인 걸 이용해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외인과 동시에 들어오거나 동시에 안 들어오는 거를 이제 2025년 1분기에 행동을 보이다가 그냥 안 들어오는 구간에 샀던 대표적인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기다림은 성격이 아니라 기술이다. 이 다음인데, 기다림이 인내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참고 버티는 것도 아니고, 기다림은 행동을 늦추는 기술이고 감정 개입을 하는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이 기술이 생기는 순간 매매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저희가 돈을 벌려고 주식을 투자하는 건데, 매매를 줄여야 하는 이유 자체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수와 비고수의 차이겠죠. 그렇지만 하버드에서는 이것을 자기 조절 이론이라고 해서 즉각 반응을 늦출수록 감정 편향 개입이 감소함이라고 학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 연계는 23강 군중심리 시장 반응에 들어있는 건데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우리가 운동 끝날 때 쿨타임이라고 하는 것처럼 쿨링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이걸 가지고 쿨링타임이라고 붙여서 기관이나 외인이 쉬고 있는 타이밍을 AI가 역으로 매수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쿨타임에 매수가 터지는 게 갑자기 12시 포지션이 나온다거나 이런 건데, 급변 구간에서는 즉시 매매는 금지. 그러니까 그 AI가 학습되어 있는 거가 어떤 게 있냐면, 게임 이론에 매수자도 없고 매도자도 없으면 아무도 없다는 게,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어 안정 구간으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매매가 줄어드는 구간을 이 학문을 가지고 반대편에서 AI가 매수를 들어오는 경우가 우리 시장에서 매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월스트리트에서는 쿨링타임이라는 시간을 두고 즉시 매매는 금지하거나 일정 시간 관찰 후 다시 재진입,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는 멈춰 있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본다 이런데, 잠깐 쉬고 있을, 우리도 뭐 아침 시초가 트레이딩이 끝나면 중간 타임에 뉴스를 보거나 뭐 시황을 좀 체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지만 우린 이걸 알고 이 뒤에 AI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고수는 멈춰 있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본다. 고수는 멈춰 있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는 건 아니고, 누가 급히 올라가는지, 누가 물량을 던지는지, 누가 쫓겨서 그냥 따라가는지를 보는데, 가격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이게 고수의 기다림이다라는 구역인데, 이게 하버드의 행동금융이라고 해서 핵심 개념이 숙련 투자자가 가격보다 참여자의 행동 변화를 선행 신호로 봅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투자자가 가격에 참여한 행동 변화, 위아래 올라감을 선행 신호로 보고 이제 진입, 이건데, 월스트리트에선 이거를 어쨌든 하버드를 나온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수급 포지션, 청산 흐름 분석을 해서 먼저 한 다음에 가격은 그의 결과, 행동이 원인인데, 예를 들면은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면 나의 포지션과 기관과 외인의 포지션이 어디이므로 어디서 그들이 청산을 할 것이거나 혹은 공매도 청산하고 매수를 칠 것인가, 그 흐름을 분석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거나 못 갈 수 있다를 정하고,
진입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배운 AI가 먼저 앞호가나 뒷호가에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많이 팔 것 같은 자리와 손실이 너무 커서 손실을 더 할 것 같은 자리들을 수치화해서 약간 계량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 18% 이제 올해는 들어서는 20일까지 밀었다가 다시 상을 먹는 그런 증상들이 보여서 마치 이게 예전에 막 바닥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거랑은 또 달라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뭐 캔들의 모양의 움직임에 밑에 거래량을 보고 진입하는 어떤 패턴을 학습해 왔다면 그들은 그 패턴 위에 이 심리를 얹어서 어디서 많이 나올지를 체크한 다음에 나올 물량을 보고 그 물량을 선행 매수를 할지 후행 매수를 할지 차익을 돌려서 개미를 물리고 갈지를 결정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고수일수록 매매가 적다. 매매가 적은 이유는 여러분이 겁이 많아서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 선택권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있고 고수는 매매가 적다. 이것을 하버드에서 학문으로 옵셔널리티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제로베이스 제24강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 통제와 객관적 판단 항목인데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항목을 여기까지 보시면 C인 같잖아요. 이렇게 고수일도 매매가 적다, 결정할 수 있다, 고수는 매매가 적다. 이게 에세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학문화돼 있고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불확실한 구간에서는 선택 유지 그 자체가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이 산 포지션을 사고팔고를 하지 않고 가져갈 건지 아예 한 번 던지고 안 들어올 건지를 결정할 건데 제가 녹화하는 이 날이 송출하는 날과의 시간차가 있을 텐데 지난 며칠 전 로봇주가 신고가에서 하한가가 몇 개 나왔습니다. 한 5종목 정도 나왔는데 이게 그걸 노린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미를 최상단에 물려서 한 번 더 가는 금액으로 보고 위에서 오히려 물량을 청산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 딱 한 번의 포지션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반드시 신경을 써서 매매를 해야 한다. 기다림의 기술 1. 지금이 아닌 조건을 먼저 정한다. 고수는 언제 살지를 먼저 정하지 않는다. 아침 개장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사야지 뭐 이런 거를 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신 언제 살지 안 살지는 먼저 정해. 이번 달에 살지 다음 달에 살지 4만 원 내려오면 살지를 먼저 정하고 시장이 애매할 때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세지 않고 낙폭은 큰데 상승폭은 작고 시총이 너무 큰 종목에만 몰리고 시장에 들어오는 시간이 짧고 혹은 항상 올라가는 오전 시장 시간대랑 오후 시간대가 아니라 중간에 이상한 점심 시간대 등장하고 있고 이런 상황일 때 그 뉴스가 양쪽 방향에서 둘 다 팽팽할 때 친환경이다 아니다 신재생이다 아니다 뭐 이럴 때 사람들이 조급해질 때 왜냐하면 최근 2주간 트레이딩에 들어가면 물리고가 반복됐을 때 그 구간에서는 일단 기다립니다. 네, 이건 직감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규칙인데 이것 또한 학문으로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행동 전에 행동 금지 조건을 먼저 설정해서 감정 개입 확률을 감소시킴이라는 항목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 월스트리트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벤트 전이나 후에 트레이딩을 안 하거나 뒤로 돌리거나 스톱하는 경우거든요. 이제 이거는 보통 어떤 트레이딩이 이런 상태냐면 AI가 어디에 이걸 쓰냐면 정책 뉴스 중에 뭐 페드의 발표 아니면 뭐 CPI, FOMC 얘기 나오기 전후에 이 상태가 AI의 상태고요. 잘하는 트레이더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보고 잘 못하는 트레이더들이 여기서 매우 조급히 사고 팔면서 매우 물리고 있는 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걔를 빼고 갑니다. 대표 종목으로 한화솔루션,
태양광이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개인 물량이 많아서고요. 현대건설이 슈팅 나오기 전에 개인 물량이 많아서 횡보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도 개인이 많으면 횡보가 나왔던 거는 이제 외인과 기관의 원래 롤이지만 이걸 학문화된 걸 학습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이 나가게끔 한번 짜낸 후에 들어가서 호가를 다 잡고 그냥 날려서 쫓아오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학습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자, 그리고 기다림의 기술 2. 판단은 미루되 관찰은 멈추지 않는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고 고수는 기다리는 동안 시장을 보죠. 그냥 일단 보는 거죠. 시장 한번 보자. 네. 누가 급해졌는지, 누가 포지션을 포기하는지, 거래가 준어지는지, 아니면 그 거래소에도 시장 감시 시스템에 IP랑 게시판 글을 한 번에 그냥 버튼 하나로 스크린을 하는 스크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유튜브 채팅 스크리닝도 AI가 합니다. 해서 가격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 변화를 보는데 이 스크리닝이 어디가 되냐면 구글 대표 키워드, 유튜브 대표 키워드, 검색 키워드, 검색량 키워드랑 같이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아니라 사람들 태도를 봐요.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 검색량이 많아지고 많이 검색하고 그런 썸네일이 걸린 유튜브가 막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보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이 끝나면 그때 결정한다는데 이게 하버드에서 이것도 학문화돼 있는데 가격 시그널이라고 해가지고 변동성 구간에는 참여자 행동 변화가 가격보다 선행한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을 구간에서는 내가 이 종목을 사고 파는 거에 나의 행동 변화가 가격보다 먼저 선행함. 그러니까 급하게 사고 안 가니까 팔고, 사고 안 가니까 팔고, 사고 안 가니까 팔고, 사고 안 가니까 팔고가 며칠이 지속되냐에 따라서 얘가 그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냥 꼬지 않고 그냥 직선적으로 이걸 학문화해서 쓰면 그냥 대량 청산을 어디다 할 건지를 결정을 해요.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마진콜이나 ETF들 차익 실현 청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전, 15년 전에 ETF 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ETF로 크게 손실 본 사람이 많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으실 거고 ETF를 3년 전에 2024년도에 하셨던 분들은 저희 한국경제TV에서도 ETF 강의를 했던 사람이 2024년에 3명 정도고 이거 많이 간다고 말했던 분이 한 4-5분? 다 증시 대전망 나오셨던 선생님들이신데 그 외엔 나머지 그냥 종목 장세로 봤어요. 왜냐면 이 수급의 근원지를 못 찾았거든요. 근데 저는 2024년 8, 9, 10월에 뭐 예를 들어 알테오젠 대장주가 갈 때 수급의 근원지를 추적하면 바이오 ETF가 물량을 너무 많이 싣고 있고 그 물량의 주인들은 각 은행의 PB센터에서 들어오는 이거 가입해보세요, 투자해보세요, 어차피 은행에 놔둬봤자 이자가 많이 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세일즈가 되고 있는 수급의 근원지였거나 아니면은 토스뱅크나 아니면 페이북에 들어가시면 AI 투자라고 그냥 카드 쓰고 나머지 된 포인트가 모여서 돈으로 만들어지면 돈을 꺼낼 순 없고 그걸로 AI 자동 투자로 걸면 그쪽으로 수급이 붙는 걸 발견했거든요. 근데 그 수급들이 청산을 할 때 종목을 익절할 때 이걸 학습된 상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행동 신호 후 가격 추종인데 만약에 개인이 에이빌 바이오한테서 이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이거의 반대 방향에서 움직였는데 개인이 한 번의 반등에 답하니까 갭으로 띄워서 그냥 더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를 반대로 AI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학습한 AI가 사람이 당연히 이럴 거기 때문에 여기 포기하고 급해지고 거래가 줄고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 반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월스트리트에서 행동 신호 후 추종을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되게 신기한 거는 외인은 보통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추매를 하러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기관은 레벨업에서 밸류가 올라간다고 해서 위로 추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둘이 평단은 비슷한데
물량을 가지고 평균 단가가 조금 더 낮은 쪽이 외인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움직임이 이것보다 달리 반대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손절이 나오면 갑자기 종가가 저가인데 다음날 갭으로 띄워서 날리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여기와 관련 있습니다. 기다림의 기술 3. 결정을 줄여서 판단을 보호한다. 고수는 결정을 자주 하지 않는다. 사고팔고의 결정을 할까 말까를 결정을 자주 하지 않고 결정을 할수록 실수를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래서 고수는 의사결정 빈도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결정을 줄이면 판단의 질이 올라간다. 이건 성향이 아니라 전략이다. 인데 이렇게 보시면 시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하버드에서 결정 횟수 감소 시 성과 분산이 축소, 장기 성과의 안정성 증가 이런 건데 이렇게 뭐 투자의 고수 이렇게 안경 쓰시고 이제 80세, 90세 되신 뭐 유명한 트레이더들이 이거를 결정 횟수를 줄여서 성과를 분산하여 축소하고 장기 성과의 안정성을 증가해서 장기 투자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것의 원 근원지인데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거를 트레이더별 데일리 트레이 리밋을 걸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과잉 매매 방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건데 그럼 이제 AI는 어떻게 되냐면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종목을 사고팔고를 잘 하지 않고 들고 있을 수량이 있으니 기관 외인은 저점을 매수할 건지 고점을 추격할 건지를 당연하게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트레이딩 외에 그 더 빠르게 사고팔고 하는 개인들을 어떻게 제끼고 자기가 들어갈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잉 매매 방지 시스템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외인이나 기관이 아침에 한번 들어오고 오후에는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나 오후에는 당연히 외인이 안 들어오니까 밀어붙여서 날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급 주체는 뭐 신기술 금융일 수도 있고 외인인데 좀 작은 소형 부티크지만 금액은 많은 이런 데서도 이런 기술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기술 4. 선택권을 끝까지 유지한다. 고수는 항상 선택권을 남겨둡니다. 지금 안 사도 되고 나중에 사도 되고 아예 안 사도 된다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이 밀리는 것 같은데 지금 팔아야 될까 나중에 팔아야 될까 다시는 못 살 것 같은데 이 가격을 더 지키고 싶다 이런 건데 이 선택권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1순위를 생각하는 건 본인 삶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당장 명절에 쓸 돈 뭐 이런 거라던가 당장 애들 방학 끝나고 쓸 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내 개인적 사정이고 시장이 더 가면 어떡하지라는 전제에 상상을 더해서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기다림이 선택권을 보존하는 기술이라서 고수는 기다리는데 고수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큰 금액에서 10분의 9를 읽자라고 1을 남겨도 우리보다 한 100배는 더 많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버드에서 학문화돼 있습니다.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행동보다 선택권을 권한을 유지가 하는 것이 기대값을 더 높임인데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나중에 사도 되고 아예 안 사도 되는 나의 선택 권한 자체를 그냥 선택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있고요. 선택하고 나서도 유지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 제로베이스 강의에서 24강에 객관적 판단 유지, 그러니까 객관적이라 하면 누가 이 상황에 놓여져도 당연히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았다라는 결정인데 그 결정 자체를 선택하지 않고 냅둬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트레이딩에 옵션이나 이런 그 매매를 할 때 현금 비중을 유지를 해서 유연성을 왔다 갔다 할 유연성을 있을 돈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 권한을 버리지 않는 게 제1 원칙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내리자면 고수일수록 매매가 적어요. 고수는 기회를 못 보아서 그걸 안 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5만, 예를 들어 삼성전자 15만 원대에 있는데 삼성전자는 잔량만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잔량만 스윙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익을 낸 현금화를 들였다 하면 나머지 현금으로 다른 대형주를 시장 떨어질 때 사기도 하고 갈 때 사기도 하는, 그러고 난 나머지 금액을 종목마다마다 트레이딩 하지 않고 그냥 세이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땐 트레이딩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수는 기회를 못 보는 사람이 아니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기다림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고 성격이 아니고 전략이다. 이 기술이 생기는 순간 매매는 줄고 계좌가 남는데 고수가 매매가 적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더 하자면, 월스트리트는 왜 가장 좋은 매매는 종종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을까를 보자면, 시장 대부분 시간이 비효율 구간이 아니에요. 효율적인 구간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기회를 매일 주는 건 아니고 명확하게 더 우월한 위치가 있는 구간에 생각보다 내게 그 타이밍을 주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 자체는 다 노이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매매하면 실력이 아니라 운인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작년에 대시세 나서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지고 외인이 떨어지는 걸 계속 잡습니다. 근데 계속 떨어집니다. 그죠? 계속 떨어지다가 바닥에서 상한가가 돌렸을 때가 거래량을 한번 최근을 보시면 딱 한 번에 시그널을 줍니다. 상한가 가기 3일 전? 이틀 전? 근데 그게 뭐냐면 가격적 우위가 존속이 떨어져서 낮은 가격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개인이 너무나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매우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여 거기를 시간상 효율적 매수 타점으로 본 1월 20일 날 기관에 유행하는 로봇주의 차익 실현과 함께 섹터를 어차피 돌려서 다른 거를 사놓고 다음 달을 보내야 되므로 거기서 매수를 먼저 들어오면서 시그널을 주고 개미를 며칠 짜다가 상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걸 학습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매매가 종종 매매하지 않는 것인 월가의 이유들 중에, 매매에는 항상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나간다 이건데, 수수료 나가지, 슬리피지 사고팔고 하다가 손절할 때 나오는 잔잔한 손해보는 금액이 있고, 정식적 소모가 있죠. 아, 자리를 못 잡겠다. 적당히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돌려 나가서 수익권을 들어간 상태에서 가져가서 내가 저점 매수가 딱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심리 소모, 판단을 결정할 때 살까 말까 고민하는 피로감, 월급보다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은 0이므로 잘못 매매하면 비용이 누적돼서 안 한 매매는 손실을 만들지 않는다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월가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어차피 돈 나가면 저게 나한테 무조건 손해니까, 여기에서는 그 어떤 인간 대 인간적인 내가 손해를 좀 감수하고서라도 희생해야지 같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결정권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결정 권한인데, 살까 말까 할 돈을 들고 있는 권한이에요. 매매를 하면 선택권이 샀으니까 사라짐, 손절했으니까 사라짐, 포지션에 묶이고 판단이 늦어지고, 그래서 조건이 완전히 맞을 때까지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빠른 수익을 내는 그 AI가 오게끔 하는 구역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움직인 케이스 중에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가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의 제로 베이스에서는 총 3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0만 원에 판매됐던 상품이었기 때문에 한 번 판매하고 뚜껑을 닫았던, 오픈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QR로 신청하시면 이걸 보실 수가 있는데, 트레이딩 하실 때 저희 환경에서도 차트만 따로, 기초반 따로, 주린이 반 따로, 재무 따로, 회계 따로,
또 차트 따로 거래량 따로 캔들 따로 고수 패턴들 뭐 타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직장인이 남는 시간에 퇴근길에 들어서 공부를 해서 남은 인센티브를 잘 굴려서 이제 부자를 만들어줘야지라는 계획으로 만들어진 강의였으나 실제로 2024년 말에 구입하신 분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시고 그분들이 자녀를 가르쳐서 드디어 초등학생 친구들이 삼성전자를 5만 1,000원에서 6만 2,000원 사이에 평단을 맞추는 일이 생겼고 근데 여기서 초등학생이 더 매매를 잘하는 시대가 열려버렸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뭔가 다 어딘간 알고 계실 것 같은 가장 기본적인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PER, PBR 먼저 학습해버리면 기본 베이스의 앞에서 개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매매 트레이딩에 미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떨어진 이유가 얘 때문인지 PER이 별로였는데 괜히 샀네? 로 가는 잘못된 회피성 판단이 나오는데 그걸 방지코자 애초에 트레이딩 할 때부터 기본기가 탄탄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결정을 해서 대부분의 전문직 고시학원들이 가장 기초부터 심화까지가 쭉 60강 100강씩 있잖아요. 그런 강의가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주식도 그런 강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차트 패턴을 먼저 학습을 하신 분들은 감으로 여기가 갈 자리다는 알지만 결국 왜 물렸었던 건가를 따져고 보면은 저 앞에 항상 뭐 유동비율을 빼놓고 봤네? 뭐 이런 식으로 부족한 거가 항상 미스 타이밍에 더 많은 비중을 싣게 되는 구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의 이런 방송 채널에서 이동평균선 당연히 알려주고 왜냐면 화면에 여기 모양 띄우고 여기서 사라고 우리가 여기 트레이딩 했고 수익률 낮다고 얘기를 하는 그 공통된 표를 먼저 스터디를 하고 거래량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캔들로 가야 되는데 캔들 모양만 보고 물린 다음에 거래량을 갔을 때는 이미 물려있는 상태거든요. 왜냐면 제가 캔들만 가르쳐서 물려는 안 받겠어요? 당연히 해봤겠죠. 지금 이 일을 13년에 4년 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캔들이 나중으로 가고 저기 차트나 기본적인 저희 한국경제TV에서 많이들 볼린저 밴드랑 스토캐스틱 많이 MAC나 RSI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먼저 하고 일로 넘어온 다음에 저기 기술적 지표 저 구역은 굉장히 대단한 구역들입니다. 매년 기술적 지표가 새로 태어나고 그거 쓰면 또 종목이 맞고 이런 거를 모든 끝판을 다 개조해서 써보는 그 끝에 제가 가서 보니 리딩 나가기엔 저게 리드를 하기엔 저기가 제일 기본적인 걸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차트보다 먼저 있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만 스터디 하신 분들 그러니까 재무만 잘 보시는 분들이 보통 숫자가 맞는데 왜 주식이 안 가지 해서 차트를 다음에 학습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됐거나 아니면 여기 PER, PBR까지 해놓고 캔들로 넘어가서 거래량이랑 차트를 놓쳐서 남들은 저걸 보고 다 같이 따라가서 다 같이 잘 먹고 다 같이 나왔다 다 같이 다시 가는 거를 완전히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 패턴 중에서 특히 저기 갭 부분은 이 갭 부분은 반드시 뭐 3년 혹은 5년마다 트렌디하게 좀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항상 주기적으로 스터디를 계속해서 최근 동향 파악을 계속 해줘야 되는 구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신나서 너무 좋아서 쟤를 두고 나만 가고 싶어서의 어떤 구역의 감정 폭이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저 갭 구간이 기관이 급히 빨리 많이 왜 지금 이런 거랑 관련이 있고 저 갭의 주인들이 대부분 ETF의 수급이기 때문에 ETF 지금 300조 돌파 뭐 지금 기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파악해야지만 주포가 옛날처럼 뭐 어디 세력 뭐 이런 게 아니고 기관 외인과 이제 신기술 금융 자산이 2022년, 3년, 4년 테슬라랑 엔비디아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 90조가 들어가서 90조가 나오고
120조가 들어가서 120조가 나온 구역이 있기 때문에 자산이 많아서 국장에 돌고 있는 ETF의 어떤 퍼포먼스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악을 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손절을 어떻게 잡을지 내 포트폴리오를 할지 데이 트레이딩이 영어로 쓰니까 멋있지만 당일 단타하고 오늘 시초가 매매잖아요. 여기 기본 개념을 먼저 다 마스터를 해서 당일 생활비를 벌 줄 알아야지만 스윙이 되는 거지. 스윙만 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시면 월트 디즈니죠. 그래서 저기 중기 스윙과 장기 스윙이 기관의 중기와 장기가 다르거든요. 저에게 많이 늙었다란 몇 살이다 이런 기준과 여러분이 보시는 많이 나이 먹었다의 기준이 몇 살이다 이런 게 다르시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 스윙이 기관은 중기는 3년, 장기가 5년 이상인데 우리에게 중기는 3개월, 2개월, 장기가 1년 이상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전략이 기간마다 다르고 배당주랑 성장주를 어떻게 세팅해서 갈 거냐에 따라 다르고 그걸 아예 세팅 안 하고 초기 시드를 늘려가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후반부고요. 저희가 지금 TV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20상, 24강은 친구 찬스를 써서 하버드 자료 열람에서 끌어다가 GPT로 가공을 하고 제미나이를 한 바퀴 돌리고 그래서 여기다가 세팅을 해놓은 이 자료를 통째로 다시 제미나이를 GPT를 돌리시면 제가 이제 차트를 넣으면 매수매도 손절 목표가 나오게끔 세팅을 한 그 구역이에요. 왜냐하면 저거를 써서 제가 2024년 말에 테스트를 하고 2025년에서는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오늘장 모사지 와우넷 유튜브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요 레퍼런스를 가지고 2026년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쯤 되면 경제지표 왜 저희 시황 채널들 보시면 뭐 미국의 페드가 뭐 금리를 0.1 올리고 0.3을 올리고 0.1을 내리고 국내 내리고 GDP가 어느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를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안 되는 이유는 앞단에 뭔가 하나 빠진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뭔가 하나를 똑바로 안 하고 넘어가서 거기가 구멍이 나 있으니까 이게 순서대로가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AI는 1년 6개월 이상 트레이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 속에 살아 있잖아요. 걔네랑 지금 대적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대시세도 한번 볼 수 있는 저는 향후 3년이 마지막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 5, 6년 되면 다 ETF에 돈 넣고 그냥 기다리고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끼 전에 빨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 26강이나 이런 데 보면 성공적인 역사 사건들 있잖아요.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주식을 시작해서 책을 내고 지금의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만약에 저에게 주식을 하고 있는 구간 중 3년, 7년 차때 슬럼프나 입스, 버튼이 안 눌리거나 차트가 아예 안 보이거나 별의 별짓을 해도 안 되는 어떤 거를 괜찮다고 10년 사이클만 지나면 다 똑같다는 거를 말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를 녹인 구간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또 다 스터디가 돼 있어서 이 친구가 금리 사이클에 굉장히 박자가 똑같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나 후 몇 달 뒤 어느 종목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한 후 맨 마지막에 본인 전략을 수정해서 이 상황을 잘 타개할 걸 해야 되고요. 저기 국륜심리학 시장 반응은 제 강의가 제가 또 강의하면서도 문맥이 너무 보시면은 시인 같아서 상당히 가르치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표준 카테고리 뭐 이런 상황은 뭐다 어떻게 행동함 인간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행동함 수천 년간 그래왔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배운 후 수급의 주체가 된 AI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언제 무엇을 사야 될까요? 6월 편입니다. 6월은 에너지 산업의 재구조화 이슈가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신규가 아니라 전환 구간인데 EV 판매는 항상 둔화되지만 항상 7월에 좋아요. 네, 그렇지만 이때까지 6월 들어와 있을 때는 둔화의 끝의 상태고요. 배터리 교체, 재사용, ESS 전환 이슈가 있습니다.
리포트 검색하실 때 이 키워드를 쓰셔야 될 거예요, 6월에. 그래서 쓰시면 전기차 이후의 섹터인데 제 오늘 강의에서는 6, 7월이 나오지만 8월엔 여러분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그 섹터가 가실 거라는 걸 감안했을 때 6월에 너무 기죽진 마시기 바랍니다. 2월 달에는 두 번째로 갈 수 있는 힘이 좋은 친구들은 에너지 저장 유틸리티인데 일단 공급 부족이 6월 달에 이제 도래합니다. 그래서 전력이 불안정의 끝판을 찍습니다. 그리고 재생 에너지 변동성, 그러니까 이거가 있습니다. 지금 1, 2월에 이제 태양광은 죽었나? 뭐 2차 전진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논하는 거에 가장 끝 구간에 도래하는데요. 아마도 그때는 유틸리티 에너지 ESS 공급 부족 상태에서 아마 관련된 종목들이 회전하거나 정책이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지금 모두가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확인 후 미리 사전에 준비하거나 결국은 그냥 그때 수주가 나와버리는 급하게라도 그런 구간을 6월에 여러분은 맞이하게 되십니다. 세 번째로 힘이 좋은 거는 철강, 비철, 히토류인데 6월이 제일 세지 않고요. 12월이 제일 셀 건데 하여간 여기서부터 벌써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또 히토류, 또 철강, 또 구리, 원자재 재편인데 이 세 가지가 옛날만큼 잘 세지 않은 이유는 예를 들어 15년 전 휴대폰에 들어가는 금과 구리의 양이 정말 많았지만 지금은 대체된 소재가 너무 많으므로 예를 들어 좀 바보 같은 얘기지만 20년 전 핸드폰을 매입해서 금을 긁어서 내가 금을 채굴 하는 것과 구리를 채굴 하는 것이 지금 있는 최신 휴대폰에서 긁어서 구리와 금을 채굴했을 때 양이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전략물자임은 분명하나 사용량이 작아졌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와 저거 없으면 진짜 전자제품 하나도 안 돌아가나까진 아니므로 세 번째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렇게 세 가지 철강사이클 구리 원자재 재편이라는 식으로 계속된 기사가 6월 내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직결된 소재 섹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힘 좋게 움직이는 게 드디어 화학가나 하실 텐데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니고요. 합성고무, 정제, 고순도 소재, 산업 재활용인데 고순도 소재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뭐 합성 고무, 정제, 소재 이렇게 돼 있는데 합성 고무만 딱 이렇게 꽂히신 분들은 타이어가나 생각하실 텐데 뭐 그것도 뭐 포함은 되지만 뭐 타이어가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고순도 소재가 전반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전쟁을 12월에 앞두고 6월 달에 대체할 수 있는 고순도 소재 있나? 이런 여부에 대해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힘이 1번보단 덜 좋은 이제 기계 산업 장비가 이제 움직이는데 뭐 장마 시즌이어서 재활용 설비, 자동화, 순환 구조 뭐 이런 걸 많이 키워드가 돌기도 하지만 기계 장비주 MRO 유지 보수가 핵심이거든요. 이 달의 특징을 해서 관련된 키워드를 그때는 필요하실 거고 여섯 번째로 갈 수 있는 건 이제 IT AI 인프라인데 AI 인프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기본 안정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데에서 뭐 과열이다, 뭐 추가, 뭐가 모자르다, 뭘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구역들이 관련된 종목이 가고 그다음에 로봇 주강 살짝 올라옵니다. 1월에 1월에만 제일 세긴 한데 왜냐면 CES가 재료가 크니까 저기서도 살짝 움직입니다. 7월의 핵심 산업은 몇 개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7월은 올해 중에 주식하기 얼만큼 좋냐고 물어보면 그나마 제일 좋을 것도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7월에 좋았던 적은 작년밖에 없습니다. 거의 코로나 때 빼고 2번 정도밖에 없는데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하버드 자료를 학습한 월가의 스타일을 엎은 AI가 반대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장 안 사는 거나 손절하거나 도망가거나 여름휴가 가거나 사라지거나 조정받거나 3분기에 기대하지 못했던 섹터였던 조정들 역으로 이용하는 시기가 또 도래하는데 첫 번째로 제일 센 게 전력 ESS 유틸리티인데 폭염 뭐 다 지금 미국 기상청 정보 미리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볼 수 있겠지만 올해 폭염이 장난이 아니라서 폭염, 물 부족, 농사가 지연이 되지 않아서
정책 종목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쯤 되면 항상 나타나는 사우디 실내 스마트팜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갑자기 수처리 이런 것도 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센 게 이 농산물주의 엔드 전기 관련된 것들이 움직여서 수주는 1, 2월에 나오지만 그게 얼마나 더 수주가 됐었던 거고 앞으로 수주는 얼마나 더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이 7월에 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백업 전력이나 분산형 저장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주가 나오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폐배터리 중심의 그 재활용이 배터리 교체 재사용 구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전기차가 2020년식이 이제 7만 이상 10만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자재 재활용이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중에 폐배터리 이슈가 있는 구간은 7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첫 번째 비해서는 덜 센 게 이제 철강비철 과고순도가 이어지는 구간인데 폐배터리의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에 좀 주도하지 않는 게 운송 자동차 AI 확장, 이동 운송 전부 잘 안 갈 거고요. AI 플랫폼 대형주 조금 쉽니다. 그리고 신규 뭐 투자 이런 게 조금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요. 주도 산업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임주아의 투자 심리 지도에서 지난 6월, 7월 어떻게 될지 정리를 좀 해보고 여러분들의 함께 시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AI를 어떻게 한번 다뤄서 걔네 함께 갈 건지 아니면 걔를 제끼고 갈 건지를 한 번 더 공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임주아 대표의 5강 오늘 또 뜨겁게 박수를 일단 뜨거운 5강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5강을 들으면 신선하게 특이하게 아니죠. 이건 당연한 거죠. 6강이 바로 기대가 되는데 6강은 또 다음 주 한 주를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임주아 대표가 준비한 무료 선물이 또 있습니다. 2026 투자 심리 지도 패키지 1551에 3490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이 패키지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한국경제TV에서는 네. 뭐 재무만, 차트만, 캔들만, 뭐 지표만, 뭐 시황만 보는 단편적 단과반이 참 많이 있지만 네. 아예 계좌 개설부터 최종 고급 사양까지 30강으로 만들 수 있는 체력이 되시는 분과 컨텐츠 양이 네. 200에서 600페이지까지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은 직장인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굴리면 좋을까로 시작했지만 실제 결제자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결제자는 초등학교 부모였었고 초등학생이 2025년에 삼성전자를 5만 1,000원에 6만 2천 원부터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아름다운 미래가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매매를 하다가 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기초에 부족한 무언가를 놓치고 간 것 때문인데 그거를 한 번에 쭉 처음부터 훑고 지나가는 강의가 될 수 있고 이 강의 자료를 제미나이나 GPT를 돌리셔서 차트를 넣으면 매수매도 손절 목표 이렇게 자동으로 기간까지 쩌라라 이렇게 나오게끔 제가 30강. 네. 와, 그러니까 나오게끔 세팅했죠. 선물을 이런 말씀드리겠죠. 선물을 주려면 이렇게 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무려 30강입니다. 여러분 이 30강을 무료로 임주아 대표가 주시는데 이 기회를 놓치신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6월 말까지입니다. 네. 이게 아마 지금 임주아 대표의 강의가 8강으로 마무리되잖아요. 네. 8강 안에만 가능한데 혹시 이것도 조기 마감이 되면 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5강이나 6강에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51에 3490으로 전화를 주시면은요. 우리 임주아 대표 무려 30강에 2026 투자심리 지도 패키지 30강입니다.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무료 선물은 일단 받고 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주아 대표와 함께하는 투자심리 지도 그 5번째 시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투자 심리를 읽는 우리 임주아 대표와 함께 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밤 뵙죠. 감사합니다.